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 최초로 개통한 GTX-A가 동탄역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는 17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주말도 평일과 배차 간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TX의 최고 시속은 투수 강속구보다 빠른 180km, 정차를 반영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km로 지하철의 두세 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45분, 버스로 75분 걸리는 수서 동탄 구간을 GTX로는 정차 시간을 포함해 20분 만에 주파합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또 빠르다고 하니 동탄까지 20분 걸린다고 하니까 버스보다 한 3배는 빠르니까 더 좋죠. 네, 일주일마다 학원 때문에 가야 되는데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서 동탄 구간은 4,450원, 수서 성남은 3,450원, 성남 동탄은 3,9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 유공자 할인 혜택도 있고 5월부터 K패스나 더 경기 패스를 쓰면 GTX를 2,000원에서 3,000원에 이용하게 됩니다. 또 주말에는 기본 요금이 10% 할인되고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교통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바꿀 교통혁명이 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완료해서 개통하겠습니다.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습니다. 출퇴근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활용하면 5월 1일부터 수서 동탄 구간을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평일 운행 첫날. 출근 시간대였지만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오는데 단 20분. 시민들은 빠른 속도에 만족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가 7,000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교통비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원래는 버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보통은 SRT 타고 출근을 했는데 일단 교통비가 많이 절약돼서 너무 좋고 쾌적하고 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비 오거나 일기 안 좋을 때 아침에는 차가 매진이 돼가지고 잘 없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찰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수단 선택권이 넓어진 점도 장점입니다. 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SRT나 GTX 말고는 버스도 거의 없어서 어쨌든 저한테는 출근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배차 간격이 평균 17분이라 한 번 놓치면 낭패 볼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집에서 동탄 역사까지 멀어 대중교통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동탄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용하려면 교통이 안 좋아. 동탄이 전철도 없고 기타 등등 동탄역까지 오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 승객은 1,900여 명. 이용객은 예상됐던 평일 출근 수요 4천여 명의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승객들이 새 교통수단에 대해 인지하고 패턴을 바꾸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안전운행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 초기라 이용객이 적었지만 향후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붐빌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GTX는 지하 40-50m 아래에 지어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초반 이용률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GTX의 평일 이용객은 하루 평균 8천여 명으로 예상 수요의 46%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주말 나들이 이용객이 하루 평균 15,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출퇴근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역들이 아직 개통 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역과 서울역 등 전 구간 개통은 빨라야 2028년에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승객들이 GTX를 새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용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GTX 역사 위치가 아쉽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동탄역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동탄역은 인근 주거단지와 단절돼 주민 불편이 커서 노면전차 트램이 추진 중인데 이것도 2027년에야 개통됩니다. 동탄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용하려면 교통이 안 좋아, 동탄이. 전철도 없고 기타 등등 동탄역까지 오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GTX가 지하 4-50m 밑에서 운영되는 만큼 버스 등 지상교통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진단합니다. 피크에 한 14분 간격으로 오는데 그 간격하고 버스에 연결하고 잘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싱크로나이징이 되도록 해야 되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 조정도 이제 필요하고 수요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다른 노선 개통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광역급행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GTX A만 가지고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BCD가 가능한 한 빠르게 개통이 되는 데서 개통 초기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하루 예상 이용객을 2만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하루 평균 이용객은 고작 7,000명 남짓으로 정부 예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램프업 기간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 입장에선 당장 GTX를 타기엔 무엇보다 동탄역 등 주요역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개통 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이보다 전 구간 개통이 늦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개통 예정인 파주운정 서울역 민자 구간과 동탄 수서 구간을 잇는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완공 시기가 2028년 하반기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삼성역 센터는 서울시가 맡고 있는데 강남에서 환승이 안 되면 이용객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정부 보상금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민자 사업자와 맺은 실시 협약에 따르면 삼성역 센터 완공이 늦어져 승객이 크게 줄고 그만큼 운영이익이 감소하면 정부가 차액을 메워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연간 수백억 원을 2028년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상금 전망치가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보상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 결국 서울시와 부상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